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의 규칙에는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배운 규칙은 질량 보존 법칙이었죠.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후에 물질 전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18g이 있었는데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모두 분해가 되었어요. 이때 수소기체가 2g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산소기체 질량은 몇 g일까요? 반응 전 물질인 물의 질량이 18g이었으니까 반응 후 물질인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합한 것도 18g이 돼야 돼요. 근데 수소기체가 2g이 발생을 했으니까 산소기체는 18g에서 2g을 뺀 16g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규칙인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교과서 30쪽의 해보기 활동을 보면 됩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라는 활동인데요. 흰색 공 10개에 숫자 1이 써 있고요. 빨간색 공 10개에 숫자 16이 써 있습니다. 흰색 공은 수소 원자를, 그리고 빨간색 공은 산소 원자를 나타내요. 그리고 흰색 공에 써있는 1은 수소 원자의 질량을, 그리고 빨간색 공에 써있는 16은 산소 원자의 질량을 의미해요. 이제 이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를 이용해서 물 분자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 물 분자의 화학식은 뭔가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H2O죠. 수소 원자 2개랑 그 다음에 산소 원자 1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물 분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분자 하나, 그리고 물 분자 둘, 물 분자 셋, 물 분자 넷, 물 분자 다섯. 자, 산소 원자가 지금 5개나 남아있지만 더 이상 수소 원자가 없기 때문에 물 분자는 5개까지만 만들 수가 있네요. 그러면 해보기 활동의 첫 번째 물음부터 보면 주어진 공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물 분자 모형은 최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최대 5개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공이 남아있는데도 물 분자 모형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여러분, 물 분자는요, 이 산소 원자만 있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수소 원자도 이렇게 2개씩 필요하죠. 그러니까 빨간색 공이 남아있지만 흰색 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 분자 모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 분자 1개를 구성하는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를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물 분자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소 원자는 2개, 그리고 산소 원자는 1개예요. 이때 수소 원자의 질량은 1이니까 1 곱하기 2 해서 총 수소 질량은 2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질량은 16인데 물 분자에서 필요한 산소 원자는 1개니까 16 곱하기 1 해서 총 16의 산소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2대 16이 되고요. 이거를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게 되면 1대 8이 됩니다. 이렇게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해요. 교과서 31쪽을 보세요. 지금 물 분자랑 암모니아 분자의 질량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하나, 둘 해서 2개, 그리고 산소 원자의 개수는 1개예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 곱하기 2 대 16 곱하기 1 해서 1대 8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방금 했으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넘어갔고요. 이제 암모니아 분자를 볼게요.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 원자의 개수는 1개예요. 그리고 수소 원자의 개수는 3개예요. 질소 원자의 질량이 지금 14라고 되어 있으니까 14에다가 암모니아 분자를 구성하는 질소 원자의 개수 하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질량은 1인데 암모니아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총 3개니까 1에다가 3을 곱해주면 수소 원자의 총 질량은 3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랑 수소의 질량비는 14대 3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2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해서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물질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넘겨서 32쪽을 봅시다.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할지 탐구활동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표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구리의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하여 표와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해서 표를 채워볼 건데요. 먼저 화학 반응에 대해서 써보면 구리, 그리고 산소,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화학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직접 실험을 안 하고 산소의 질량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 않아도 산소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반응 전의 물질인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합한 것이 반응 후 물질인 산화구리의 질량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1에서 산화구리의 질량 3.0에서 구리의 질량 2.4g을 빼면 0.6이 되는데 이게 바로 산소의 질량이 되겠죠. 나머지 실험 2, 3, 4도 마찬가지예요. 실험 2를 보면 산화구리의 질량 5에서 구리의 질량 4를 빼면 1.0이 되죠. 이게 산소의 질량이 되고요. 실험 3에서도 산화구리의 질량 7에서 구리의 질량 5.6을 빼면 1.4g이 바로 반응한 산소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4에서도 산화구리의 질량 9.0에서 구리의 질량 7.2를 뺀 1.8이 반응한 산소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그래프의 여기 가로축부터 보면 가로축 한 칸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2.0과 4.0의 차이는 2.0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가 지금 작은 네모칸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를 5로 나누면 이 작은 한 칸의 크기는 0.4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실험 1부터 한번 그래프에 나타내 볼 건데요. 실험 1에 보면 구리의 질량은 2.4g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구리의 질량은 가로축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한 칸이 0.4니까 2.4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은 세로축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실험 1에서 산소의 질량은 0.6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랑 그리고 0.6이 만나는 곳에 검정색 점을 일단 찍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실험 2에서는 구리의 질량이 4.0이에요. 그래서 가로축에 4.0에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은 1.0이에요. 그래서 세로축에 1.0에 점을 찍어준 다음에 이 둘이 만나는 곳에 점을 하나 마지막으로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험 3을 보면 구리의 질량은 5.6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한 칸이 0.4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여기 4.0, 여기는 4.4, 그 다음 4.8, 5.2, 5.6 여기가 지금 5.6g에 해당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산화구리의 질량은 산소의 질량은 1.4예요. 1.4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5.6과 1.4가 만나는 곳에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 4에서 구리의 질량은 7.2예요. 7.2도 한번 세볼게요. 6.0, 한 칸이 0.4니까 여기는 6.4, 6.8, 7.2 여기가 7.2가 되겠네요. 여기에 파란 색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은 1.8이에요. 1.8은 여기가 되겠죠. 1.8 그래서 7.2랑 1.8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으면 되고요. 이렇게 점만 찍고 끝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 점을 바르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탐구활동의 결과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물음은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먼저 구리 대 산소는 이렇게 써주고요. 실험 1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실험 1에서 산화구리를 만드는데 사용된 구리의 질량은 2.4g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은 0.6g이었어요. 그래서 2.4 대 0.6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거를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4 대 1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른 실험에서 한 걸 가지고도 질량비를 구해볼게요. 실험 2를 보면 구리의 질량은 4.0 그리고 산소의 질량은 1.0이에요. 이건 간단하게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얘도 간단한 정수비로 정리를 해주면 4 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는 항상 4 대 1의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물음. 구리 5.2g이 산소와 모두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이용해서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먼저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이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 대 1이 돼요. 근데 지금 구리가 5.2g이 사용됐다고 했죠. 그러면 4 대 1은
구리의 질량인 5.2 대 산소의 질량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산소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산소의 질량은 비례식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5.2를 4로 나누면 1.4g이 되겠죠. 그러면 산화구리를 만들 때 구리랑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산소의 질량을 가지고 산화구리의 질량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아까도 말했는데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리의 질량 5.2g이랑 산소의 질량 1.3g을 알고 있으니까 반응 전에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더한 것이 반응 후에 산화구리의 질량이랑 같아야 되니까 구리의 질량 5.2g 더하기 산소의 질량 1.3g을 하면 6.5g이 바로 산화구리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정리를 해봤고요. 질량 보존 법칙은 딱 법칙 이름만 들으면 뭔지 알 것 같은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일정 성분비 법칙도 반응하는 물질들의 질량비와 관련이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노트 필기하고 5분만 투자해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